JYP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68.4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59%가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하다고 그렇게 부제를 달아봤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JYP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대한 요 제목은 밑에 그 관련 뉴스 보도 내용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이제 뉴스 보도 제목을 한번 내보는 거로 비유를 해봤습니다. 원가 회계 재고자산 증가의 망령에 빠져들었는가? 저 같으면 이런 뉴스를 쓴다 이거죠. 외국인 무섭게 사들인다. 52주 신고가 경신 지속. JYP 엔터 매일경제 12월 수입일자. 중 리오프닝 수혜의 한한령 해제 기대까지 JYP 엔터 신고가. 한한령 해제되면 우리나라 뭐 K-팝이 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좀 그 미국 쪽으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뉴스는 좀 그 핀트를 잘못 잡은 거 아닌가 하는 뉴스 같기도 합니다. 이 머니투데이라는 데가. 예, JYP의 심벌을 그 뉴스에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자기네들이 리더가 되겠다. 인 엔터테인먼트에 뭐 야망이 좋죠. 박진영 씨. 원가 회계 내용으로서 매출이 68.4%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재고 자산이 400%나 크게 갑자기 증가했어요. 이게 이제 핵심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. 매출원가가 더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적게 올랐고 판매관리비 또 좀 33% 선까지 올라가지고 영업이익은 545억 원으로서 70% 그래도 크게 올랐다.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. 매출원가도 더 증가했고 그 다음에 판매관리비도 더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어떻게 더 증가했느냐. 이게 이제 마의 그 원가 회계의 매출원가 산식의 이 마법인 거죠. 기말 재고가 크게 증가하면은 이게 커졌으니까 매출원가는 크게 줄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거로 나오는 겁니다. 실제 그렇지는 않죠. 실제 그 손익이란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. 원가 회계가 이게 문제라는 것을 처음부터 좀 말씀드리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스루프트 회계 입장에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뺍니다. 그런데 이게 약간 더 높죠. 그래서 스루풋은 68% 비슷하게 이제 증가를 했는데 스루풋율로는 0.1% 하락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마진율이 약간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운영비용이 크게 증가한 거죠. 73.4%로. 스루풋은 68% 증가했는데 운영비용이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생산성 떨어지고 0.05포인트 떨어지고 영업이익 금액상으로는 59% 증가한 것으로. 왜냐면 절대 스루풋 금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는 한 48억 원 적은 수치입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 엔터 회사의 재고자산이 음원이나 음원이 음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, 이해할 수 없는 게 제품 뭐 1,8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. 근데 제공품이란 게 도대체 뭐냐? 엔터 회사에 91억 원이나 증가했어요. 그러면 지금 뭔가 만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이게 그 제품 만드는 게 아니고 음원이니까 음원 원재료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? 원재료 가격도 얼마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 음원을 만드는데 그게 이제 이 프로그램 제작, 콘텐츠 제작이라고 표현하죠. 거기에 지금 돈을 쏟고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. 그거를 그 비용으로 안 떨고 제공품에다가 애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.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. 제공품이 갑자기 급증했다. 엔터에서 제공품만 성격일까? 또는 음원 하나일까? 하는데 음원이라 하더라도 지금 어떤 뭐 유명 이 가수들 이 걸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돈을 들여서 지금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
그리고 또 하나 이 기분 좋은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하지 않음이 매우 바람직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. 여기에 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할 허둥의 이유가 뭐 있겠어요? 그 엔터하는 회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? SM은 좀 틀리는데요. 죄송합니다. 054-705-0435 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 스팸 전화가 와가지고 재고 회전율이 그래서 크게 떨어졌죠. 그 다음에 스루프율도 떨어지고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그 엔터 이 회사도 제품을 만드는 데기 때문에 제조업 성격으로 이해를 하면은 동일 방향의 이런 하락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. 그래서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이 콘텐츠 제작비를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 성격으로 분석을 했습니다. 일단 여기는 요 C에 들어가는 돈은 일단 투입 금액으로서 그렇고요. 스루풋에 이미 매출에 비례하는 거로 환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원가 재료비가 57.5% 증가했고요. 운영비용이 73.4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그리고 가공 비율이 있는데 금액상으로 매우 104.7%나 증가했는데 비율상으로 좀 상승했죠.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변동비 성격, 그러니까 이제 재고자산 재료비 성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텐츠 제작비율은 금액은 크게 늘었어도 단가는 좀 내려갔다.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PQ 총 제재 비용의 차이는 원재료의 차이 증감액하고 일치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현금 흐름표도 딱 일치를 합니다. 이렇게 3단계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는 게 검증이 됩니다. 아주 참 잘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재고자산 평가도 안 하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21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2%가 증가했습니다. 직원 수가 53명 증원을 했어요. 계속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있다는 거, 일자리 창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연간 평균 임금이 8,600만 원 선으로 되는데 과연 SM이라는 이 엔터의 선두주자 이수만 씨 쪽 회사는 얼마를 받는지 나중에 곧 알아보도록 하고 싶네요. 지급 수수료가 73.6%나 크게 증가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출도 증가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매출에 비례하는 성격일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운영비용 쪽으로 봐가지고 이게 73.6%로 매우 크게 지급 수수료 단가도 상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2,520억 정도 되지 않겠냐. 그러면은 한 2,500억 한다고 봤을 때 680억 이익이 난다. 그런데 이 680억 이익이 나는 것은 재고가 20% 증가 추가로 4분기 동안에 20%가 증가한다고 봤을 때 그렇고 너무 제공품이 많았다. 연말에 제공품을 줄여서 좀 제품화 해가지고 뭐 어쨌든지 간에 또 그렇다면은 20%를 줄일 때는 어떻게 되냐. 680억원이 640억 원으로 40억 원이 줄어들어 버립니다.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40억 원이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0억 원이 감소하는 거죠. 뭐 이렇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할 때는 이익이 감소한다. 그래서 3분기에 재고가 크게 지금 100%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 이익은 그렇진 않을 거다. 그러니까 스루풋 회계 이익이 진짜 이익이다. 이거를 말씀드리고요. 이제까지 구두로 그렇게 설명한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표현을 해봤고, 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스루풋이라는 것은 또 재고 회전율은 바벨 전략으로서 제가 새롭게 소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스루풋 관점으로 봤을 때 20
2,400억 정도면은 충분하다. 있는 데이터 그대로 뭐 하더라도 2,400억이면은 충분히 600억 정도는 남는다.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그 5.2% 증분하는 거에 그 달성을 성공한다면은 매출액은 2,650억 정도 할 수 있고 영업이익은 798억 정도까지 크게 올릴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재고가 감소한다면은 그냥 그 계약한 당시에 그 예상하는 영업이익 이 사이가 한 180억 정도 되는데 이 범위 안에서 연말 결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. 주가는 그 전년말 57,700원에서 66,000원으로 크게 증가를 했고요. 장부 가격 대비 972%까지 크게 뛰었습니다. JYP가 1조 원 클럽에 들어간 지 뭐 한 2년여 만에 벌써 2조 원대를 그 시가총액이 달성하고 있네요. 견실하게 잘 그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박진영 씨가 15.22%, 국민연금이 7.44%. 요건 자기 주식이고요.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이 있는데 모건 스탠리 등이 눈에 띕니다. 32.72%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투자하는데 투자 안 하는 데는 안 사는 게 나아요. 근데 외국인들은 우리보다 솔직히 좀 금융 쪽이 좀 더 좀 한 수 위에 아니냐 봤을 때 외국인 투자 지분율이 높은 쪽을 그 선택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. 그런 저는 뭐 주식 투자 쪽 전문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데이터를 정리하면서 그런 느낌이 오네요. JYP의 계속적인 그 발전을 바람하지 않습니다. 감사합니다.